안녕하세요. 리얼 공감 영어 이명학입니다. 2016 파이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입니다. 마지막 강좌. 자, 파이널은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강좌명에서 느껴지겠지만 그동안 한 게 없다, 나 망했다, 나 이래 되겠냐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혹시 알아? 이 안에서 느꼈던 것들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적용돼서 역대급 점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했다면 너무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보자 라는 뜻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나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점수 이제 웬만큼 메이드 되는데 나 괜찮은데 라는 자만심이 좀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 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코드, 그다음에 본인의 약점을 클리닉한 이후에는 실무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실전 모의고사, 올해 나온 문제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섞어서 본인의 실전력을 키우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강좌는 이 두 개의 강좌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강좌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평가원 코드 익히고 약점 클리닉한 이후에 본인의 실전력을 키우는 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파이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목차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챕터 1, 인트로덕션입니다. 말 그대로 소개죠. 올해 6평, 9평의 난이도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오버뷰, 조감을 한 다음에 트렌드를 좀 봐서 올해 6평, 9평을 통해 봤을 때 최근 3년간의 평가원의 기준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들을 주의해 보자 라는 전체를 조감하는 파트입니다. 글을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 점검하는, 그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평가원 코드, 그 다음 리더너지 컴플릿, 어법, 듣기가 있는데 인트로덕션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감한 이후에 두 번째 챕터는 평가원 코드입니다. 평가원 코드. 말 그대로 최근 기출문제로 평가원의 코드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 유형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최근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를 기출문제의 대표들을 통해서 평가원의 코드, 즉 일관된 문제풀이법을 마지막으로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어휘 문제 또는 함축 의미, 무관한 문장 등등에서도 기본적인 팁들, 평가원의 코드를 정리합니다. 빠르게 정리할 거예요. 빠르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봐야지. 리더너지 컴플릿입니다. 컴플릿. 회당 7문항의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회당 빈칸 2문제, 순서 2문제, 문장 삽입 2문제. 얘네들이 결국 등급을 가르니까 얘네들을 왕창하고 기타 유형 한 문항, 여기 대입 파악도 있고 장문 독해도 있고 회당 하나씩 하면서 평가원의 코드를 마지막으로 녹여서 정리합니다. 이 문제들은 자작 문제입니다. 자작 문제, 만든 문제. 그러니까 챕터 2에서는 기출로 본 다음에 그게 정말 적용되는지 이걸 8회 진행합니다. 8회. 난이도는 컴플릿이죠. 컴플릿. 쉽진 않습니다. 괴롭힐 겁니다. 괴롭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더 가야 돼?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지점들 괴롭힐 거예요. 맨날 쉬운 문제만 만나다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한다고 생각하고 당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저랑 풀이법이 비슷해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 이런 느낌이면 풀겠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법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어법 전체를 다 정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한 30강 해야 되기 때문에 어법 문제 이미 버린 사람도 있고
뭐 나는 90점만 목표로 하는데 어법 문제 하나를 왜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 공부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 좋잖아. 그래서 주요 어법사항을 아주 짧게 정리하고 단문형으로 간단한 문제들로 확인합니다. 나올 것 같은 거, 그다음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해라. 기본적인 팁을 주는데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할 거예요. 아, 이렇게 생기면 보통 이거 확인해. 이럴 땐 이렇게 해. 어법상 정리하고 제가 풀어주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문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법 다 버렸다, 그냥 뭐 해서 뭐해 라고 느꼈다 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 잠깐 공부했던 이 어법이 여러분의 등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법 공부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수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5번째 챕터는 듣기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여기는 수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수업을 제가 듣기를 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언제? 수능 전까지 해보시면 되는데, 집중력 모의고사 2회가 들어있습니다. 집중력 모의고사. 집중력 모의고사가 뭐냐? 듣기가 그렇잖아요. 듣기가 네, 뭐 안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물론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모르죠. 갑자기 앞에 애가 막 계속 기침을 엄청 해. 미치겠어.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뭘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밖에 뭐 차가 지나간다든지, 책상 끄는 소리, 아니면 막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막 약간 스피커에서 막 이렇게 울림이 막 들려. 그랬을 때 막 신경이 막 긁어지고요. 긁히고, 야, 이거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제발 안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연습해 보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경우에 잡음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같이 녹음되어 있어요. 잡음이. 온갖 잡소리가 들어있고요. 시험장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소리도 들어있어요. 막 중간에 막 오디오 파일이 손상됐어. 소리가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돼. 가끔 제가 풀어도 틀려요. 근데 여러분은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겁니다. 해마다 이걸 시키면 아, 뭐 장난하는 거예요 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장난 아니고요. 사람 일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꼭 아, 진짜 시험장에 갔는데 정말 스피커 음향 사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췄다. 감사하다. 이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하다가 욕 나올 수도 있어요. 네가 풀어봐라. 저도 틀려요. 하지만 학생들은 맞춰요. 왜? 날이 이렇게 딱 서 있나 봐. 느낌적으로 딱 오나 봐. 그래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맞췄지? 내가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들었는데도 맞춰냈다. 그럼 시험장에 들어서 갔을 때요. 어떤 일이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진짜 시험장에 갔는데 막 엄청난 일이 있어. 하지만 우린 이미 뭐 경험했잖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해보세요. 첫 회 들을 때 장난해? 장난 아니라고. 도움 안 되면 안 하겠죠. 이해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소음과 엄청난 일들을 뚫어내고 본인이 다 맞췄어. 그럼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자신감을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듣기 할 때 뭐가 잘 틀려요? 제일? 1번?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계산이 약한 친구들이 있죠. 계산. 뭐 어떻게 하면 돼? 계산을 많이 해야지. 1번부터 17번까지가 다 계산입니다. 계산만 하다 보면 아, 나는 맨날 50 틀려. 이거 이제 없어져요. 왜? 계속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산을 잘 들으면요, 다른 문제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 2회, 계산 2회 있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 들어보시면 돼요. 아유, 내가 저거까지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파이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통해서 뭐 했어요? 전반적인 걸 조감하는 인트로덕션, 그 다음 평가원 코드를 기출 정리하고 걔네들을 통해서 자작 문제로 고난도 문제에 적용해 본 후 어법도 기본적인 것 정리했고 듣기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실전에 그렇게 적용되는지, 시간 관리가 잘 되는지 봐야겠죠. 파이널은 듣기 포함 7회분입니다. 듣기 포함 7회분이요. 난이도는 쉬운 회차도 있고 어려운 회차도 있습니다. 약간 퐁당퐁당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파이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거 걔네들이 시간 내에 완벽하게 녹아드는지, 그 다음 풀고 나서 강의를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그냥 집문에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그럼 뭐가 들어? 그냥 풀어봤다 라는 기분만 남잖아요. 풀고 강의를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풀었을 때 생각한 그거랑 이 선생 네가 생각한 거랑 정답의 코드가 맞아, 이때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커지는 거거든. 강좌가 있잖아요. 본인이 틀린 문제만 골라서 봐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을 때 그냥 해설지만 보고 그렇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놓쳤지? 걔네를 수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전체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ASMR도 같이 제공합니다. 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더 실전감을 느끼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그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있어준 느낌의 ASMR 제공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렵나? 2016 파이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통해서 안 했으면 안 한다로, 많이 했으면 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고 실무를 통해서 정리한다. 최대한 올해 평가원의 트렌드를 녹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수능 영어 강좌이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갑니다. 바이바이.